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다 오후부터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종일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에 우리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이젠 빗줄기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사실상 올여름 장마도 이젠 끝 무렵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울진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포항과 경주, 영덕은 오전까지 약한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9도, 포항과 영덕 26도, 울진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지역에는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젠 더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 지진 피해액의 70%를 지원하고 지원 가능한 상한액도 정하자 포항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정부의 시행령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턱없이 부족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70%까지만 지원하겠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약속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이 지열 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고 확인했는데도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포항 촉발 지진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피해 시민, 포항 시민에게 도시 재건과 간접 피해 보상, 그다음 경제 회복, 도시 활성화 대책, 가장 중요한 지진 피해 배상을 해줘야죠. 전문가들은 지급 비율이 70%로 제한된 것도 문제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민들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이 아닌 3년 전 지진 당시 교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파손된 집의 보상액 기준도 매매 가격과 공시지가 가운데 무엇을 채택할지 정해지지 않아 실제로 손해 주게 될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업하지 못해서 잃은 손해를 고정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뭐 전기요금 이런 것만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이 예고안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포항 시민들은 배제된 채 외부 인사로 구성된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가 피해 보상의 세부 사항을 모두 결정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항 시민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산자부나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총리실 산하에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호소를 하고 또 공청회나 이런 부분도 현지에 와서 할 수 있도록. 3년 전 유례 없는 지진으로 큰 상처를 입은 포항 시민들의 염원 끝에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내용은 시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영덕군 강구면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민들은 강구역이 만들어진 이후 3년 연속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저걸 3년 전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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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지난주 침수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부면 오포일이 주민 2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피해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태풍 등 각종 재난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2018년 강구역이 새로 생긴 이후 3년 연속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2년 동안 방바닥에서 한 50cm 올라왔는데 올해도 한 30cm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각종 가전 제품이나 옷까지 이불 같은 게 박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집회 이후 강구역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역사 길이가 350m인데 높이가 10m입니다. 거기에 댐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계속 21개월 동안 3번이나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침수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 대한토목학회 등을 통해 용역을 추진한 뒤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과 항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이 주관해서 시행하면 이제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단하고 영덕군청하고 합동으로 그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영덕군은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 원씩 긴급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배수 터널과 우수 저류 시설, 배수 펌프장 등 항구 대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 지역 침수 주민들의 그 빠른 회복을 위해서 군에서는 그 예비비 지출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용역 추진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등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 항의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해 울산시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울산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건데 맥스터 반대 시민단체는 재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맥스터 증설 의견 수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찬반 세력이 뒤엉켜 아수라장입니다. 맥스터 재검토위원회는 경주 시민 145명 중 81.4%가 맥스터 증설을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맥스터 반대 시민단체는 울산 시민의 의견 수렴 없는 재검토위원회 결과는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북구청에서 겨우 17km 떨어진 곳에 맥스터가 들어서는데 공론화에 울산 시민은 배제된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울산 시민단체들은 울산시의 맥스터 증설 관련 입장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울산시는 행정 소재지의 의견만 수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가야지 개정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맥스터 증설은 오는 8월 초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현재로서는 언제 개정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현 상황에서 울산 시민을 포함한 재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법률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재검토위원회와 정부에 정확하게 울산을 배제한 공론 설계 과정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므로 이 공론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울산시가 법률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론화 절차 불공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다음 달 2일 합동연설회가 열리는데 출사표를 낸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한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기쁨도 잠시고 지금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자치단체장의 이딴 성추행 의혹으로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대선에 나갈 당대표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낙연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장이 나 여기서 그만 좀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큰 세 번의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 정권을 성공시키고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뉴딜 정책으로 미국 대선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 대통령을 언급하며 시대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등 각종 불평등을 해소해 나라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데 젊음이 약점이 아니며 연륜 또한 정답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차기 대선 준비를 넘어서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을 구호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대세론을 등에 업은 이낙연 후보는 불꽃처럼 일할 수 있는 리더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창출하는 데 힘을 보탰고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는 데 경험이 많아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7개월 당대표를 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 고통이 커집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지난 25일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다음 달 2일에는 대구에서 연설회가 열립니다. 열세 지역인 대구 경북의 표심을 어떻게 파고들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다음 달 29일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경주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에 지원한 수년간의 보조금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모 감독을 상대로 경주시 보조금을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 등 전현직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월성 원전 30km 이내에서 지진이 226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원전 반경 30km 내에서 발생한 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진 한울원전 15건, 부산 고리원전 6건, 영광 환빛 원전 1건에 반해 월성은 무려 22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 원전 가운데 내진 성능이 최저 수준이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안전성 측면에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한다며 KTX 포항역에서 호미곶 상생의 손을 잇는 급행 9,000번 노선을 신설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포항역에서 호미곶까지 버스로 2시간 반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고도 남는 시간이어서 관광객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KTX를 타고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 1순위는 바로 호미곶 상생의 손입니다. 호미곶 쪽 가려고 했어요. 이곳에 뭐 타고 가시려고요? 버스 타고 가요. 그래서 포항시는 이번에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포항역에서 호미곶을 잇는 급행 9,000번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버스에도 큼지막하게 포항역에서 호미곶까지 운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버스를 따라가 봤습니다. KTX 포항역을 빠져나온 버스는 남쪽으로 꺾지 않고 다시 북쪽으로 향해 흥해읍으로 들어갑니다. 흥해읍을 한 바퀴 돈 뒤 양덕동과 환호동을 거쳐 영일대를 지납니다. 다시 시내를 통과해 죽도 어시장에 들른 뒤 형산 노타리를 지나 구룡포와 호미곶 방면으로 향합니다. 호미곶 상생의 손을 빨리 구경하고 싶은 관광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호미곶까지 가시면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엄청 놀라시면서 택시를 이용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비효율적인데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택시도 이제 조금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급행 버스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고 목적지까지 빨리 데려다주는 버스인데 포항의 급행 9,000번은 시내 곳곳을 삥삥 두르는 완행버스인 겁니다. 노선버스 9,000번은 죽도시장 업한장 앞을 지나갑니다. 이곳은 주말만 되면 차가 꽉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주말이 되면 포항역에서 호미곶까지 4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노선 변경 전에는 구룡포에서 한 번 환승해 호미곶까지 가야 했는데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만든 직행 노선이
관광객들의 불만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담당 버스 기사도 승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급행이면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큰 도로를 해서 여행객들이 우리 포항을 찾아오신 분 여행객 위주로 맞춰서. 포항시는 급행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역 농협은 시군별로 인사 업무 협의회가 있어 조합장 눈밖에 난 직원들은 강제로 다른 농협으로 인사 발령할 수 있는데요. 전국의 지역 농축협 노조가 이처럼 갑질을 조장하는 농협 중앙의 독소 규정과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자산 운용 규모 5천억 원대로 문경 지역 최대 단위 농협인 문경 점촌농협. 지난 3월 이 농협의 50대 직원 2명은 동문경 농협으로 전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일하던 기존 농협에서 퇴사해 1,000만 원 이상 연봉이 줄어드는 다른 농협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건데 조합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반대하고 이사 선거에서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근권 선거가 남아 있는 곳은 농협 조합장 선거입니다. 본인 조합장 선거 때 그 선거 운동에 도움이 안 됐던 직원들을 위주로 그렇게 부당하게 인사를 하는 걸로. 인사 처리는 직원의 사전 동의 없이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의 임의단체인 문경시 인사업무협의회 결정만으로 확정됐지만 농협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농협 중앙의 규정에는 부당 인사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축협 통합노동조합인 전국협동조합 노조는 인사 규정을 포함해 현행 법과 제도에 역행하는 31개 독소 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사 갑질 수단으로 전락한 조합장들의 시군 인사업무 협의회를 폐지하고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임원 징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출산과 육아 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강제조항 추가 등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노조는 혼탁 선거의 대명사가 된 조합장 선거와 중앙의 선거제를 혁신하고 백지 위수탁 계약 등 중앙과 지역 농협 간 불공정 관행도 폐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권한은 다 갖고 있으면서 불공정한 의무가 그 비용을 전부 지역 농축협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과거 농협 지역 농축협이 설립될 당시부터 하향식으로 이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그 관행이 계속. 이성희 신임 농협 중앙회장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100년 농업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달 새 이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3일 울진 사랑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사랑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적립해주고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30억 원 규모로 울진 사랑카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황금 은어 축제를 취소함에 따라 양식 중인 은어 4만 마리를 반값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은어 판매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판매 장소는 지품면 생태학습장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황금 은어 82만여 마리를 키워 78만여 마리를 오십천과 송천 등 주요 하천에 방류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홍보가 여의치 않자 다양한 언택트 마케팅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달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광고는 13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개별 여행객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버스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류 스타인 배우 한승연이 출연하는 여행 영상을 제작해 영덕을 시작으로 포항과 경주편 영상을 선보이고 필리핀과 일본의 온라인 관광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오는 3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경북 세계유산축전 기간에 경주 대릉원 일원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경주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 천년유산전이 매일 선보이고 인견과 삼배 등을 활용한 패션쇼와 신라의 놀이를 바탕으로 한 공연극도 열립니다. 또 매주 수요일 밤에는 경주 역사 유적지구 일원을 둘러보는 달빛 기행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밤사이에 우리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이젠 빗줄기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사실상 올여름 장마도 이젠 끝 무렵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울진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포항과 경주, 영덕은 오전까지 약한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9도, 포항과 영덕 26도, 울진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지역에는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젠 더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